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에 다녀왔어요. 사실 퀄컴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가서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갈 신형 칩셋 정도 좀 보고 와야지 정도만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노태문 사장님을 포함해서 퀄컴의 CEO 그리고 각 지역의 사장님과 부사장님까지 만나면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전 세계의 테크 인플루언서 분들과 기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와, 진짜 제가 좀 생각하고 느낀 바가 많아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 스마트폰도 그렇고 제품 디자인에 대한 생각, 삼성전자나 애플, 중국에 대한 생각과 문화 차이에 대해서 제가 4박 6일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즘 되게 핫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공개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요, 기어이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애플 칩셋의 성능까지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저거는 그냥 단순 긱벤치 멀티코어 테스트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성능을 테스트하는 안투투 점수 기준으로도 이건 진짜 역대급 점수고요. 저도 이걸 제품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해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벌써 해외에서는 제품까지 어떻게 구해가지고 게임 테스트까지 끝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요, 아이폰과 비교해도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진짜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큰 향상이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칩셋이에요. 그럼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갤럭시 S24 울트라나 갤럭시 폴드 6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젠 3는요, 칩셋의 설계 자체는 퀄컴이었지만 그 칩셋, 그러니까 AP 안에 들어간 CPU는 ARM에서 받은 코텍스라는 CPU를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텍스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는 스냅드래곤만 그런 거 아니고요, 엑시노스도 그렇고 요즘 좀 잘 나간다고 하는 디멘시티도 마찬가지로 이 ARM의 코텍스를 개조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요, CPU를 ARM에서 그냥 받아서 만든 게 아니고 퀄컴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오라이온 2세대 CPU가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성능이 대박이 터져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요, 뉴스나 언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RM이요, 퀄컴 너희 누구 맘대로 자체 개발한 CPU를 라이센스 비용도 안 내고 개발했으냐 라고 하면서 퀄컴에게 소송을 걸고, 퀄컴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위협으로 파트너를 강압하려고 한다, 로열티 인상하려고 저런다면서 이제 몇 달 후인 12월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더 깊게 파고들면요, 예전에 애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비아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를 퀄컴이 또 인수를 했고, 서버용 칩셋이었더니 ALA가 어쩌니 TLA가 어쩌니 저쩌니 복잡하게 많긴 한데,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ARM 입장에서도 퀄컴을 완전히 내쳐버리면 피해가 워낙 막심해가지고 퀄컴과 ARM은 서로 좀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저는 이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내놓은 거 보면서 예전에 애플이 좀 생각났어요. 애플이 예전에 인텔을 탈피하면서 모바일 칩셋에서 정말 혁신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퀄컴이 ARM을 좀 탈피를 하면서 모바일 칩셋의 혁명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실제로 제품 받아가지고 테스트해본 게 아니라서 저는 갤럭시 S25에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게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마 갤럭시에 들어가는 거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라고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S25는 좀 가격만 잘 잡으면 진짜 명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요, 현장에서 키노트 발표를 실제로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제가 나름대로 테크 유튜버로서 온갖 대형 회사의 메타, 애플, 삼성 할 것 없이 키노트 발표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발표 현장에서 이렇게 온갖 회사의 CEO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협업하겠다고 밝히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요즘 AI 시대에 진짜 핫한 회사의 CEO들이 나와가지고 퀄컴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게임 분야에서도 나왔던데요, 에픽게임즈랑 또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종 중국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GM이나 벤츠 CEO 같이 정말 큰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렇게 키노트에 등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의 노태문 사장님께서는요,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표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와, 진짜 맨날 삼성 신제품 발표할 때 전 노태문 사장님을 영상으로만 뵙다가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색달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갤럭시 S25에 탑재될 예정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대한 수량이나 단가 이런 거를 좀 퀄컴하고 논의하려고 방문하신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좀 많습니다. 사실 퀄컴 칩셋이 이렇게 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는 거는 요즘 반도체 만드는 곳에 일감이 엔비디아, 퀄컴, 애플을 할 것 없이 전부 다 TSMC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TSMC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속한 3나노 공정이랑 5나노 공정의 가격을 대폭 올렸던데, 이런 거 보면 요즘 반도체 회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좀 세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퀄컴 행사에 방문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인플루언서분들을 좀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보다 당연하게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나 아이폰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천받아서 오신 분들을 보면 진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양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같이
카메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폰에 저런 카메라 달려있으면 막 디자인이 끔찍하다고 막 온갖 난리가 나는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게 카메라의 결과물에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카메라 큰 거 뭐 이해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카메라 디자인도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But in Korea, they think it's horrible. How about you? I love it. You love it. You know what? You want to see some pictures? 그냥 I love it.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을 찍는 유튜버로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S24 울트라로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굉장히 좀 많이 찍어봤는데, 지금 보시는 거 제가 별도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폰카로 찍은 거 치고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되게 좋긴 한데 만약에 좀 카메라 디자인이 좀 이렇게 크더라도 훨씬 더 좋은 촬영 결과물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갤럭시나 아이폰 디자인이 저렇게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 기술이나 성능에 좀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제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레이벤 메타라고 하는 이 AR 글라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한번 써봤는데 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결제했습니다. 이거 국내에서 안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벤 메타라고 하는 제품이 이건데요. 이게 가죽 케이스이자 충전 케이스이고, 안에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은 지금은 이렇게 렌즈가 좀 투명하게 보이는데요, 밝은 곳에 햇빛을 쐬게 되면 얘가 좀 어둡게 변하는 변색 렌즈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거 디자인이요, 패션 브랜드랑 메타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쓰셨을 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쓰신 거 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있지 않나요? 근데 얘는요, 제가 여태까지 몇 번 보여드렸던 뭐 다른 AR 글라스, 뭐 대표적이라면 이런 엑스리얼 AR 글라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뭐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영상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레이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어떤 디스플레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쓴다고 해서 뭐 영상을 보거나 뭐 어떤 자막을 보거나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선글라스이고 여기에 대신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길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또 여기 있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그게 뭔지 알려주기도 하고. Hey Meta, what is it? 그리고 자체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뭐 음악을 듣거나, 또 여기 탑재된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뭐 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같은 AR 글라스 종류라고 하는데 이 엑스리얼하고는 얘는 많이 컨셉이 다른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엑스리얼을 좀 차봤던 입장에서 얘가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썼을 때 무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무게 진짜 가볍고요. 그리고 이걸로 카메라로 영상이나 사진 찍었을 때 퀄리티가 좋을까? 뭐 센서 얼마나 뭐 좋은 거 들어갔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진 퀄리티도 진짜 좋고 영상 퀄리티도 정말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사람의 목이 최고의 짐벌이라고 흔들림 보정이 많이 잘 돼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스피커 품질이 진짜 이거는 블루투스 이어폰 차고 있는 것 마냥 음질이 좋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다만 이제 이 레이벤이란 브랜드 자체가 선글라스나 안경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이걸 추천드리긴 좀 그런데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버로서 얘는 진짜 만족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해외여행 갈 때,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는 좀 햇빛이 강한 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데 갈 때, 해외 출장 갈 때 저는 이거 꼭 앞으로 챙겨갈 거고요. 다만 얘가 이제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음성 명령은 다 영어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쓸 때는 좋은데 한국에서 얘를 사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촬영하고 있을 때 여기에 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해도 촬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도인데 자기가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아니면 얘를 추천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또 현지 인플루언서 분들 장비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저는 오즈모 포켓이라는 장비를 이렇게 오즈모 포켓 2도 그렇고 1도 그렇고 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사실 포켓 1이나 포켓 2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왜냐면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손떨림 보정도 잘 되고 센서 크기도요, 얘네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좀 이런 플래그십과 비교하면 더 작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포켓 1, 2
오즈모는 나랑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오즈모 포켓 3거든요. 와 3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센서 크기도 1인치로 확 커지면서 촬영 결과물도 진짜 너무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좋고요. 예전에는 이 조그만 화면에서 이렇게 피사체를 좀 봐야 돼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는요 진짜 화면 크기가 2에서 3로 넘으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고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를 둘 다 지원을 하게 됐고요. 와 진짜 이번 오즈모 포켓 3는 명작인 것 같아요. 손떨림 보정이 예술이고 화질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퀄컴 행사 가가지고 해외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안 만나봤으면 뭐 레이벤이 됐든 오즈모 포켓 3가 됐든 이런 신세계를 잘 몰랐을 텐데 와 진짜 이번에 가가지고 단순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대한 내용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느끼긴 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요 진짜 그 중국에 있는 기자분들과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던데요. 거의 참석한 인원으로 보면 한국의 한 4배? 그 정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진짜 구입하고 싶었는데 구입하는데 실패했던 화웨이 메이트 XT도 실제로 구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제품 잠깐 봤는데 와 진짜 더럽게 화면 크고 얇긴 진짜 얇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구성 측면에서는 살짝 우려가 되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경쟁사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이 갤럭시 폴드 SE라고 내놓은 것도 그렇고 내년 폴드 7 때는 또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갤럭시 폴드 SE도 제가 직접 구입하는 거는 좀 실패하긴 했는데 뭐 내년엔 3남 폴더블도 그렇고 저는 사실 요즘 중국 스마트폰들이 뭐 폴더블 스마트폰 잘 만든다고 해도 이게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삼성 갤럭시만큼 편한 스마트폰이 진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폴드 7은 내년에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 때는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줬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스노클링을 좀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메이트 XT 보여드렸을 때 배경에 좀 모자이크가 있었는데 이게 살색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랬거든요. 초청을 받아서 해외에서 오신 여성 인플루언서 분들은요 스노클링 할 때 대부분 비키니를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었던 생각이 아 진짜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르긴 하구나. 입고 싶은 옷 입고 노출도 막 자신 있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좀 문화적으로 좀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해외에서 저는 셔틀버스를 타고 좀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셔틀버스 멈추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차가 멈출 것 같다 싶으면은 자리에서 막 먼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버스가 딱 멈추고 나서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내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문화가 여유롭고 좋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고 배우려고 옛날에 제 성격 같았으면은 이렇게 막 현지 초청받아가지고 이런 후기 올리려고 그러면 현지에서 잠 안 자고 영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갖고 올리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 좀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최근에 영상 주기도 좀 길기도 했고요. 그 대신에 좀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퀄컴이 초청을 해주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제 관심은 오직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성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의 다가 아니구나. 진짜 저한테 훨씬 더 소중한 경험은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기자분들 만나면서 제품도 추천받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문화 다른 걸 느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좀 생각이 조금 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글로벌 테크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트렌드에 맞는 영상을 올려왔나? 반성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중국에 가가지고 뭐 중국 스마트폰도 직접 사오고 이렇게 뭐 하와이도 가고 뭐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영상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느낄 경험이나 생각이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맨날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맨날 폰 보면서 막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지? 무슨 기능이 좋지? 맨날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요즘은 좀 해외에도 좀 많이 나가고 새로운 제품도 많이 들고 오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단순 기기나 활용 분석 외에도 이런 영상 종종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